쿠바는 정확하게 약간 다른 사회주의 공산 시스템이 뭐냐면 당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도록 하고 제도적 중심의 통치 방식들을 유지하고 있고 이게 21세기 새로운 복지국가 모델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노려야 되는 것들은 바이오 에너지 부분, 생명공학과 제약, 의료 메리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만 좋은 게 아니라 미국의 쿠바 경제 제재에서 좀 비껴갈 수 있는 상품의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하상섭입니다. 쿠바 공산당이라는 일당이 여전히 독재하는 일당 독재 국가인 건 맞고요. 일당 독재가 가능한 시스템은 삼각축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가 말씀드린 쿠바 공산당이 한 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쿠바 혁명군이 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델 카스트로, 라울 카스트로 가문에 대한 어떤 정책 리더십 요 세 개가 사실은 이제 오늘날까지 쿠바를 지탱해 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독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1인 독재, 예를 들어서 북한의 어떤 정치 시스템처럼 뭐 세습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쿠바는 정확하게 약간 다른 사회주의 공산 시스템이 뭐냐면 제도적으로 이걸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 제도의 중심에 쿠바 공산당이 있어서 이 당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도록 하고 피델 카스트로라든지 라울 카스트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카리스마 있는 정치 리더이기도 하지만 점차적으로 이 제도에다가 힘을 주면서 권력층에서 지금 물러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쿠바식 사회주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또 독특하게 있어서 사람 중심의 통치 방식이 아니라 제도적 중심의 통치 방식들을 유지하고 있고 우상숭배라든지 피델 카스트로를 막 갑자기 뭐 쿠바인들의 어떤 그 상징인 어떤 그 정책 공간 이런 데다가 동상을 세워놓는 이런 게 아니라요. 오히려 피델 카스트로는 사실은 쿠바 독립의 아버지 호세 마르티 과거에 쿠바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던 리더들을 사실은 동상을 세워서 쿠바식 민족주의를 이렇게 강화시킨다든지 이런 전략들을 사실은 펴고 있죠. 그래서 사람 중심 인치가 아니라 사실은 쿠바의 공산주의 정치는 되게 제도 중심, 당 중심으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에 많은 사회주의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뭐 러시아도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재 중국도 있고, 베트남도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고, 개혁 개방 과정에서 점점 자본주의 시스템들을 받아들이면서 많은 부분이 이제 이게 21세기에 이런 많은 국가들이 진정한 의미의 전통 사회주의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회주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쿠바 사회주의 체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작동되어온 것들은 기본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 통상 인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적절하게 교육의 문제, 그다음에 의료 시스템의 문제, 그다음에 아까 기본적인 어떤 식량 이런 부분은 사실은 쿠바 사회주의 체제가 지속적으로 잘 관리를 해왔던 것들이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충족된 형태에서 쿠바식 사회주의 모델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겪고 있는 많은 부분에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 모델인데까지도 의료라든지 복지 부분에서는 국가가 전면 무상으로 전부 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게 21세기 새로운 복지국가 모델이 될 수 있는데 라고 사실은 할 정도로 얘기가 되었던 거고요. 대한민국은 되게 이제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이니까 늘 광물 자원에 대한 어떤 그 욕구 이런 것도 있어서 많은 대한민국의 경제 관련 방송들이나 언론에서는 쿠바의 뭐 니켈이라든지 망간이라든지 우리가 없는 자원을 먼저 선점해서 가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기사들이 나오지만 실상 좀 다릅니다. 이미 그런 광물 시장들은 오래전에 캐나다라든지 EU 국가들 중에서도 프랑스, 이탈리아 이들 이미 선점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만의 독특한 예를 들어서 대쿠바에 대한 투자 진출 여기서 가장 노려야 되는 것들은 바이오 에너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쿠바가 기술적으로 갖고 있는 생명공학과 뭐 제약, 의료 이런 분야가 더 크다, 메리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바이오 에너지 같은 경우는 한국이 21세기 들어와서 먹거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생명공학 쪽으로 사실은 넘어가야 되고 에너지 쪽에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기후변화 시대에 맞아서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하거나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을 덜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관세 부분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미래의 어떤 글로벌 트렌드들을 잘 발휘한다면 쿠바가 갖고 있는 사탕수수 부분들,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인프라의 문제,
투자의 문제, 노동력의 문제 이런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가장 최소 생산량 80만 톤도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이게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탕수수 부분에 대해서 한국식 바이오 에너지 요것들을 좀 선제적으로 사실은 쿠바에 좀 들어가서 투자 인프라에 대한 투자 문제라든지 아니면 가공의 문제 그다음에 요것들을 어떻게 바이오 에너지로 예를 들어서 바이오 에너지를 만드는 그 한국의 기술들은 전 세계 어떤 국가 비교도 사실은 강하기 때문에 그다음 원료는 사실 이제 쿠바에 낙후된 사탕수수 산업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들어가서 좀 이렇게 서로 윈윈할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만 좋은 게 아니라 침체되어 있는 쿠바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쿠바 경제 제재에서 좀 비껴갈 수 있는 상품의 하나입니다. 글로벌 환경 외교 또는 글로벌 기후변화 외교에서 뭔가 좀 한국이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명분? 글로벌 차원에서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예를 들어 이런 상품이기 때문에 덜하겠죠. 늘 전력들이 부족해서 지금까지 한국의 대기업들이 진출하는 경험은 전력 공급 시스템들, 전력을 생산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좀 이제 지속적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요. 전력 인프라 공급 시스템에서는 도움을 준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한 적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투자를 했는데 대금을 못 받은 상태들이 꽤 있습니다. 그거 정부 사업들이죠, 전부 다. 그런 보면 전력 인프라는 되게 이제 정부가 하는 국영기업이 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쿠바 정부에게 받아야 될 빚들이 좀 있어요. 이게 보증공사 이런데 정확한 통계로는 5,820만 유로. 쿠바 재정에서 이걸 줄 돈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끊임없이 리스케줄링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자율을 계속 조정하면서 있는 상태들고요. 많은 친쿠바 국가들,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뭐 유럽연합 이들 국가도 빚이 있는데 빚이 가끔 탕감이 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못 받으니까. 아니면 탕감 조건에 쿠바 국영기업이 하고 있는 것들은 빚 대신에 우리가 이 사업으로 들어가겠다. 뭐 이런 식의 리스케줄링하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에너지 생산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공급하는 인프라의 문제, 계획적으로 지금 이게 뭐 절전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력 생산이 지금 열악한 상태이고요. 추가적인 어떤 대체 에너지들이 막 개발이 돼야 되는데 투자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정부의 의지, 관리주의 사회이다 보니까 모든 것도 이제 공산당이 결정하다 보니까 절차적으로 막 허가를 받거나 이런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고요. 정확하게 전통적으로 못 들어가는 분야가 있습니다. 쿠바는. 국방은 이제 쿠바 혁명군 담당이기 때문에 뭐 이건 못 들어가고요. 의료 부분. 의료는 기본적으로 이제 쿠바 정부가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에서부터 전반적인 어떤 의료 서비스 국가가 해야 돼요, 이거는. 그래야 이 통치 정당성을 갖거든요. 그걸 민간하게 개방했을 때는 국가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건 잡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 시장. 국방, 의료, 교육은 쿠바 정부가 하는 사업. 이거는 자영업도 안 됩니다. 이 세 개를 사실 쿠바 공산당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 의미가 있는 거고요. 통치 정당성을 받는 거예요. 그걸 민간에게 개방했을 때는 놓아야 됩니다. 공산당 체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기본적인 세 개는 절대 개방하지 않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에게는. 그래서 가끔 저한테 막 물어봐요. 지금 한류가 막 그 쿠바 하바나에서 붐이고 한글을 배우려고 하는 막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쿠바 하바나에 가서 뭔가 한글 학교 예를 들어서 무슨 학원을 하나 열어볼까? 그러면 돈 될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교육시장은 절대 개방하지 않아요. 무료 교육인데다가 만약에 개방을 해서 민간 투자가 들어와서 교육시장이 됐던 뭐 의료시장이 됐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당장 쿠바는 시스템 자체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방어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존재 이유죠. 중국 투자는 꽤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중국인들의 인구, 우리 쿠바 인구가 지금 1,200만 정도 되는데 거기 한 1% 됩니다. 차이나타운도 사실 있고요. 되게 저희들이 이제 카리브 이런 데 가보면 뭐 한국식 음식들, 고추장 들어가 있는 음식들, 옛날엔 좀 바리바리 싸가시고 막 그랬는데 지금 싸갈 필요가 없습니다. 차이나타운이 사실 있어서 꽤 많은 그 한국 음식도 사실은 뭐 있는 상태이고요. 그만큼 이제 중국의 영향력이 뭐 문화적으로도 사실 그렇고 임금 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경제 투자 쪽에서도 꽤 많이 영향력을 주고 있는데 늘 근데 실패를 합니다. 중국의 쿠바 투자라고 하는 것들이 중국이 투자한 만큼의 이익들을 못 가져가는 상태들이에요. 중국이 하고 있는 그 1대1로 정책 좀 들어가 있죠. 중국에 있는 많은 인프라들, 뭐 항구를 포함해서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득을 못 보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대중국 채무
이것들을 쿠바가 좀 못 갚고 있는 상태예요. 워낙 이제 형제국 이러면서 이제 투자는 했는데 빚은 쌓이고 경제적 이득을 못 내니까 시간이 지나면 탕감해주고 아이고 그래 이러면서 탕감해주고 이런 애매한 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